한번 오늘 보내주신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김현주 대표님이 뽑아주신 거예요. 네. 의약품 배달. 의약품 배달한다고요? 지금 이제 임시로 하고 있긴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네. 이제 요거를 규제를 완전히 풀어준다. 네. 라는 이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진짜 어떤 평균값이 이동한 것의 대표적인 그런 게 그러니까 되겠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오용 사고만 없다면 상당히 편해지는 이런 네. 규제가 풀리는 거죠. 원격 의료가 대세다. 네. 그렇지만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의약품 배달 네. 이런 게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어떤 분들한테 어떤 회사에는 또 손해가 되고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네. 제약회사라든지 네. 큰 병원들은 상당한 이득일 겁니다. 아, 병원은. 네. 왜냐하면 내가 작은 병이라 하더라도 네. 종합병원에서 검진 받으면 더 좋잖아요. 네, 근데 네. 종합병원은 가기도 어렵고 예약하기도 어려운데 아. 원격 진료가 되면 이제 네. 그쪽으로 몰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의원의 이제 작은 의원 의사분들이랑 이 약사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럴 그쪽으로 수밖에 가버리니까. 없겠다. 이거 왜냐면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세브란스에서 원격으로 약 보내주 뭐 세브란스에서 그렇죠. 약신사 같은 거 만들면 그렇죠, 그렇죠. 무신사처럼 그럼 거기로 가겠죠, 네. 사람들이. 다 인터넷은 독점이거든요. 그렇죠. 온라인은 진짜 한 군데가 다 먹어버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건데 네. 저는 그냥 뭐 큰 병은 걸러보지 않았으니까 네. 사실 좀 편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아, 이거는 큰 병에 대해서만 되는 거예요? 아니요. 큰 병이 걸리면 네. 사실은 예를 들면 의약품 오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더 있으니까 네, 원격 네, 진료가 네. 아니라 진짜 가서 뭔가 그러겠죠. 처치를 받아야 되니까 네. 저는 근데 간단한 뭐 감기 걸렸을 때는 사실 병원 가기도 귀찮잖아요. 아,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내가 어차피 거기 가서 의원에서 그냥 네. 처방 받으러 가는 건데 네, 굳이 네. 옷 입고 나가기가 좀 그런데 원격으로 하면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뭔가요? 이 안에 자세히 이 규제들을 따져보면은 네. 의약품과 같이 묶여있는 품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지? 뭐냐면 요. 네. 뭐예요? 돈? 자, 이렇게 하시길래. 죄송합니다. 안경이에요. 안경. 아, 네. 안경도 이제 의료 네. 관련된 걸로 묶여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안경 어디서 사야 되죠? 안경원 안경원에서 가죠. 사야 되죠. 이거 도수 재고 그렇죠. 맞추잖아요. 예. 근데 렌즈 어디서 사야 되죠? 렌즈요? 렌즈 안경원에서 렌즈 샀잖아요. 안경을 사야 돼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렌즈라든지 안경을 내가 깨져가지고 그냥 다시 구매하고 싶을 때는 네. 거기서 제일 필요 없잖아요. 네, 네. 안과에서 해도 되는 건데 네. 지금은 법상 렌즈하고 이 안경을 안경원에서만 사야 돼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배달도 안 되는 거고 네. 근데 그게 같이 묶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법이 혹시 바뀌면 네. 이 안경이나 렌즈를 만드는 회사들도 네. 사실은 안경원을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아. 이 안경원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네.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뭔가 마진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네. 이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요즘에 계속 중간을 자꾸 이렇게 빼내고 네, 있죠. 네, 네. 인터넷의 발달이.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통화를 찍어도 네. 물가가 낮아지는 이유가 그게 유통이 싹 그렇죠. 단계가 짧아지니까. 그러니까 아마존이 네. 자꾸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소비자는 당장 좋잖아요. 소비자는 그러니까 좋죠. 안 좋은 네. 건 누구냐면 중간 단계 소상공인 분들이나 네. 작은 이 중소기업들이에요. 아. 근데 여러분들께서 꼭 대기업이라든지 이렇게 다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소상공인일 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사야 되겠네. 그렇죠. 주식 사야 돼요. 주식을 사야 되네. 나의 비즈니스가 자꾸 쪼그라들 수 있으니까 네. 그걸 쪼그라들게 하는 놈 나쁜 놈 하고 막 시위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려면 그런 사실은 애들의 내가 주식을 조금씩 사놓으면 네. 혹시 내 자산이 쪼그라들어도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결국은 경제적 자유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일하기 싫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주식 갖고 있으면 아. 아마존 주식이 계속해서 올라주면 네. 네이버 주식이 올라주면 나는 땡큐인 거죠.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참, 이거 아이러니하네요. 내 회사를 위협하는 자의 주식을 산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네. 내가 소상공인에서 네. 제프 베조스랑 동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 사놔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럼요. 잘 벌고 있을 때. 네, 벌고 있을 때 사놔야 돼. 나중에 생각하면 나중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네, 조선비즈 연선옥 기자님이 쓰신 기사고요. 전기차 이용자들 날벼락 다음 달부터 충전비가 오른다. 네. 와,
근데 많이 오르네요. 250원에서 320원이면 비율로 따지면은 30에서 40%. 그렇죠. 그죠? 네. 계약을 취소해야 될까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뭔가요? 전기료가 올라가게 되면 한국전력이 좋은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좋은 건데 네. 그걸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다른 문제지만 네네. 한국전력도 좋을 거고 네. 그다음에 민간 충전 사업자들 아니 민간 발전 사업자들 네. 또 좋을 수 있고요. 근데 민간.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네. 어떤 회사가 수혜를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내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봤는가. 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이다. 네. 또는 전기차 주식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향후에 전기차로 바뀔 거야. 네. 전기차는 비용도 별로 안 드니까 모든 사람이 앞으로 전기차 탈 걸?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전기차 사면 보조금 수천만 원씩 주죠. 그죠. 그다음에 전기 비용이 사실은 공짜인데도 되게 많아요. 네, 서비스로 네, 네. 주는 데도 네, 많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일반 전기를 산다 하더라도 적게 느껴지죠. 네. 근데 전기가 공짜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화석연료를 떼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럼 전기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 내가 전기차 업체를 투자할 때는 네. 보조금이 없어져도 전기차를 이만큼 살까? 전기값이 올라도 사람들이 전기차를 이렇게 탈까를 보수적으로 네. 가정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도 있다는 거죠. 그 그렇죠. 기업이 항상 이 환경에서 기업이 그 상태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게임판이 바뀔 수 있다. 그게 시나리오 분석이에요. 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네. 또는 앞으로 더 잘 될 것만 생각하시고 나면 맞으면 돈 벌지만 틀리면 네. 잃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일단 주식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은 뇌에서 행복회로가 딱 켜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려면 네. 이런 정도의 분석까지는 아까 투자 아이디어 발견하신 분 있잖아요. 네, 네, 유리. 네. 그 정도의 아이디어. 네. 그다음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 네. 계산한 후에 행복회로 돌리기 전에 네. 애초에 시나리오를 몇 개 짜보고 아. 지금 이렇게 되지만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네. 생각을 내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정도의 경지에 네. 오른 다음에 네. 주식을 사면 저처럼 행복회로 돌릴 때는 그냥 뿌뿌만 하고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파는 행동은 안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마음의 준비도 사실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근데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기차도 결국에는 네. 연료를 떼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거 다시 그런 나눠서 거예요. 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 비용은 어딘가엔 있을 텐데. 그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생각하셨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 화석연료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전기차를 쓰는 이유는 환경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제도적으로는. 네, 네. 근데 그 앞에가 화석연료를 떼서 전기를 만드니까 네. 그러면 화석연료를 안 떼는 어. 신재생 에너지가 더 잘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네요. 환경에 대한 것까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내가 짜봐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제가 말하는 환경은 뭐 그린피스 그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아, 네네, 그러시군요. 네네네. circumstances. 네네네. 영어 되게 잘하시네. 장난. 네. 큰일 났다. 네. 어쩐지 오늘 시작할 때부터 버크셔해서웨이 주총을 가실 정도니까. 그렇죠. 제가 그때 뭐냐면 시카고에 파생 상품 네네네. 박람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카고 거래소 이런 데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었거든요. 진짜요? 네, 네. 그때 PD 기자 이럴 때. 근데 입국 심사를 시카고 공항 미국을 그때 딱 한 번 가봤어요. 저는 시카고는 못 가봤어요. 근데 시카고 공항에 딱 갔는데 다른 분들은 증권사나 이런 데서 되게 막 똑똑한 분들이랑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는데 저는 갔는데 입국 심사에서. 네, 입국 심사에서 되게 막 오래 걸렸어요. 맞아, 나만. 맞아.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는 피디님 잘못이 아니고 그 네. 아저씨가 좀 네. 까다로운 아저씨였을 거예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저는 무섭지, 사실. 미국 공포증이 생겼어요. 무서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거기 네 파생 상품 박람회. 네. 맞아. 진짜 거기. 상상도 못한.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골치 폐플라스틱이 뉴스원 기사고요. 조현기 기자님 기사입니다. 골치 폐플라스틱이 골치인데 이게 3천억 원대 복덩어리가 됐다. 삼척 시멘트 공장에 무슨 일이고라고 쓰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머선 일이고라고 쓰고 싶었지만 기자기 때문에. 네. 이게 뭐죠?
이게 폐플라스틱 아닐까요? 그림이? 폐플라스틱. 와, 이거 진짜 뭔가 건강에 엄청 안 좋은 느낌? 근데 이게 3천억을 벌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답니다. 앞으로. 네. 삼표 시멘트 공장의 폐플라스틱 적재 창고. 그러네요. 폐플라스틱 네. 맞았네. 가정에서 분리수거한 플라스틱을 갈아서 가루로 만든 겁니다. 시멘트를 가열하는 원료로. 네. 아. 이게 시멘트를 가열할 때 지금 네. 우연히 또 환경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 네네. 유연탄, 석탄을 떼가지고 네. 시멘트를 가열해서 가공을 하나 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석탄 광산에서 채굴을 해야 되는 거니까 비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는 우리가 플라스틱 많이 쓰고 버리면 네. 그거를 처리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삼표 시멘트하고 국가에서 네. 지금 연구 과제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그 플라스틱을 가져다가 원료로 쓰는 거예요. 석탄 대신에. 네. 근데 그러면 열원이 되게 잘 되나 봐요. 폐플라스틱이. 네, 네, 네. 그래서 원재료비를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시멘트는 생각해 보시면 네. 판매량이 막 늘어날 수 있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산업에 투자할 때는 원재료비가 줄어들 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 근데 이거는 뭐 석탄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네. 장기적으로 환경을 좋게 하면서 얘네들은 그러니까. 석탄을 덜 써도 되는 일이니까 네. 근데 원래는 이 뭐 유해한 가스들이 네. 많이 나왔나 봐요. 유해가스가 많이 폐플라스틱을 나왔는데, 그 처리를 하려면. 네. 근데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이 물질이 안 나오게 하면서도 네. 유연탄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네. 되면 연 3천억 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사실은 아. 시멘트 회사들의 이익이 네.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니까 관심을 두고 지켜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걸 하면 여기 나오네요. 여기에. 원래 뭐 엄청 뭐 유해 물질이 CKD라는 유해 물질이 나오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했더니 염화칼륨이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는 탄산칼슘이 되고 그래서 탄산칼슘은 이 시멘트 원료에 혼합해서 쓰면 되고 염화칼슘은 비료로 쓴대요. 어머, 어떻게 이런 거를 이제서야 했대. 아니에요. 지금도 이 유연탄 원료 중에 네. 18%는 폐플라스틱을 쓴답니다. 아, 네네. 근데 이거를 65%까지 올리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하고 있대요. 이걸 태우는 거는 신기술이 아닌데 네네. 이것 때문에 더 많이 쓸 수 있게 됐다는 그렇죠. 거구나. 배출가스를 많이 줄이면서 네. 그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아, CKD랑 CO2가 되게 안 좋은 건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근데 이거를 뭐 신기술이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됐다. 예. 그래서 이 시멘트 회사들이 뭐 돈을 네. 막 수조 원씩 벌지 않아요. 네. 몇백억 버는 회사도 있고 천억 버는 회사들도 있고 그런데 네. 합산으로 원재료비가 3천억이 절감된다면 네. 이 시멘트 회사들한테는 큰 기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